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25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포근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는 아직까지 독감이 진행 중이라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조용한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물론 뉴스를 보면 뭐 서울 시내 백화점에 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어떤 장식을 구경하기 위한 인파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어떤 분위기를 내기 위한 인파들이 명동이라든가 이런 시내에 많이 모인다라는 뉴스는 보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는요, 정말 길가에 크리스마스 캐롤 하나 올해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도요,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뒤숭숭한 이야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차분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2월 23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마지막 한 주, 대략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그리고 중요한 어떤 경제 지표들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뉴욕 증시 다시 상승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죠. 그리고 미쓰리의 예언대로 12월 23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산타 랠리는 오지 않지만 뉴욕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증시가 안정적으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자, 12월 23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0.53% 상승, S&P 500이 0.59%, 나스닥이 0.21%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좋아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되었다라는 소식에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상승한 폭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나온 재료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물가 지표가 둔화됐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된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다른 경제 지표들도 체크를 해볼 때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같이 공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냐 경기 둔화냐 이 두 가지의 어떤 기싸움에서 빨리 한쪽에 무게감이 확 느껴져야지만 증시가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1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했다. 10월에는 5.0%였는데 5.0%보다 둔화된 4.7%.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됐다.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시장 예상치는 4.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보다는 둔화됐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높았다. 그리고 전월 대비는 0.2% 상승, 10월 달에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개인 소비 지출은 둔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둔화되고 있는 건 확실한데 시장이 원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둔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는 둔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장이 원하고 있는 만큼 눈에 띄게 팍팍 둔화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투자자들을 좀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미국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고 하죠. 4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하고요. 시장 예상도 감소될 거라는 거를 예상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1% 감소를 예상했고요. 그리고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11월에는 56.8이었는데 12월에는 59.7로 상승했습니다. 자,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 4.6에서 4.4로 추가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 자, 이런 소식들이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뉴욕 증시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증시 분위기는 1월 중순에 발표 예정되어 있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 때까지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물론 1월 초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미국 고용도 그렇게 좋은 고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빨리 꺾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강하네. 약간 이런 컨셉을 가지고 증시를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연준이 계속 내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결코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로 뉴욕 증시가 산타 랠리 같지 않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죠. 만약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증시는요, 상승하고 빠지고 상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주례장창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저 정도의 약화된 그 산타 랠리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지 않기 때문이다. 12월 연말에 산타 랠리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막 화랑장이 오게 되면 주식시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올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겨우 지금 7.1%까지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거리면 이제 더 이상 연준은 쓸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시장을 꾹꾹 누르고 있다. 자, 언제까지 누르느냐? 1월 중순에 발표될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할 때까지 누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뉴욕 증시가 반등하고 상승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다 하락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뉴욕 증시 다시 상승할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쓰리가 뉴욕 증시를 보고 있는 관점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결코 뉴욕 증시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하게 띄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뉴욕 증시의 흐름이고요. 여기에 북클로징이라는 연말을 맞이해서 이런 운영사 애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동참하고 있지 않고 거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거래도 한산하고 특별한 이슈도 없고 무엇보다 올해 가장 중요했던 12월 FOMC 회의가 끝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소강 상태, 좀 휴식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늘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닥 큰 거래량 없이 큰 변동 없이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일단 1월 중순까지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5일 동안 사거래일만 매매를 하게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 중에 뉴욕 증시는 12월 26일 월요일 날 증시가 열리지 않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2월 29일 목요일 날 마지막 거래일을 끝으로 올해 증시를 마감하다 보니까 12월 30일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나 대한민국 증시나 일주일 동안에 나흘만 거래하게 된다. 자, 27일 날 미국은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28일은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최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같은 거를 체크했을 때 제조업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있고요. 주택 관련된 지표 발표될 것 같은데 주택 관련 지표는 지금 미국도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좋지 않죠. 자, 국내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한 주 동안 2310에서 2410포인트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무려 43포인트 하락해서 2313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자, 2300포인트를 이제 지지받는 테스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이제 연말 되면서 2300포인트를 사수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2300을 깨고 넘어가느냐, 뭐 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과 한국은 금리 차가 125bp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달러가 너무 강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발을 뗀다 이런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달러가 약세화가 되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하면 증시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미쓰리 생각에는 달러가 약세화가 돼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주지 않는 그런 주식시장, 대형주는 상당히 재미없을 겁니다. 그러나 외국인들과는 달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또 아기자기하게 가지고 노는 세력들이 종목별로 치고받고 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테마주랑은 조금 다른 개념의 지금 매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테마주 같은 경우 물론 쭉 가격을 한번 뽑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심리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여차하면 내가 주식을 빨리 팔아버려야지라는 매도 심리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들, 거래량이 실리는 테마 종목들이 오히려 장이 밀렸을 때 더 많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도 여러분 그냥 잘 버티시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 12월 연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 주소가 어떤지 좀 잘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는 한데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발을 디뎌놓지 않고 있고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지금 125bp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윤석열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12월 26일 월요일 날은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지 않거든요.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12월 27일 과연 돈다방 미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드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빨리 좀 컨디션을 좀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크리스마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